중국이 남태평양의 패권을 노리면서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크게 반발하며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아시아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호주와 인니가 중국에 맞설 자국의 무기로 한국산 무기를 채택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은 인도네시아 인근 해역까지 불법 조선을 파견하고 남태평양 소국들의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호주와 인도네시아 양국 모두를 자국 중입니다. 이에 인니는 지난 2017년 5월 자국 이의제 서주업하던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하고 나포 후 격침시켜버렸습니다. 한편 호주는 중국 해군의 전진 배치에 대응해 군사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다양한 국방 사업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호주의 군비 강화가 쌀벌합니다. 일례로 랜드 8116 사업으로 K9A1 사행의 호주형 K9인 AS9 헌츠맨 30문을 도입했고, 호주군의 주력 장갑차를 선정하는 랜드 400 페이지 3 사업을 통해 국산 첨단 장갑차 AS21 레드백과 독일의 KF41 링스 중 하나를 추가로 전력화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국방 산업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현재 호주가 느끼는 중국의 침략 위협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호주 그리고 한국과 인니의 방산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니의 폐악질과 중국의 견제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남태평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방산 수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니 대통령궁에서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주의 앤서니 앨버리지 총리와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함께 자전거 산책을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세계 외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양국의 정상들은 이 자전거 미팅 이후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두 국가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의 사이처럼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2002년 있었던 발리 폭탄 테러는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지하는 호주에 경고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테러 조직이 호주인을 노린 사건인데요. 당시 이 사건으로 두 나라의 사이는 매우 안 좋아졌고 양국이 단교를 논하는 등 여러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남아시아로 세력을 팽창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6월 14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중국군을 해외로 파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군대 비전쟁 군사행동 요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해외 자국의 군대를 투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와 맺은 안보협정으로 중국의 무장경찰감대가 솔로몬의 주둔을 허가받은 뒤 이뤄진 후속 조치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이 끝내 점령하지 못했던 콰달카나를 중국이 말몇마디로 장악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콰달카날은 솔로몬의 수도 호니아라가 위치한 섬인데요. 과거 태평양 전쟁 중 일본 제국군은 이 콰달카날에 비행장을 건설해 호주와 미국의 연결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미국이 콰달카날을 사수하기 위해 해병대를 파견하면서 6개월 동안 양측 각계 3만 명이라는 엄청난 병력이 이 작은 섬에서 전사했는데요. 이런 콰달카날에 중국이 손을 뻗쳤다는 것은 호주 입장에서는 태평양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호주를 굴복시키려 마음먹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주는 미국, 영국과의 새로운 안보동맹인 오커스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력 강화에 매진 중인데요. 영국으로부터 만재 8,000톤 규모인 26형 호위함 9척을 도입하고 중국의 항모전단에 대항하기 위해 항공모함 재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호주가 군사력을 강화하자 아세안의 맹주를 자처하며 남아시아 패권을 쥐고 싶어하는 인니 역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KF-X 사업을 통해 KF-21 보라매를 공동 개발하고 한국 조선업체 잠수함 건재를 의뢰하고 FA-54양으로 업그레이드된 T-50 고등훈련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T-50 훈련기를 제외하면 아직도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그 와중에 T-50 고등훈련기의 추가 도입을 추진해 많은 우리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에 너무 데이다 보니 계약금을 선불로 내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 중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두 국가에 수출된 국산 무기가 중국을 위협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중국도 한국을 예전에 그저만 만한 소국이 아니라 중국에 대항하는 민주국가들을 강력하게 무장시키는
아시아의 변기창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한국의 반중전선 가담이 점차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 역시 아주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감히 전쟁을 생각할 수 없도록 우리 방위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더 강력한 군대를 통해 자주국방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방 산업체들은 더 강하고 우선 무기들을 개발 중인데요. 일례로 지난 6월 13일 하나디펜스는 우리 군의 차세대 자주포 K9A2의 실사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포탑 부분의 변화가 눈에 띄었는데 완전 무인 포탑의 구현을 위해 확장된 포탑의 형상이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장전 장치가 이전 것과는 달리 진보된 체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탄의 이송부터 장전과 발사까지 모든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해 사격할 수 있어 분당 무려 9에서 10발의 급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성능은 자주포에서 정말 굉장한 혁신입니다. 현존하는 자주포 중 이화동급 성능을 낼 수 있는 자주포는 대당 200억 원에 달하는 독일의 PJH-2000뿐입니다. 그리고 PJ-2000은 너무 비싼 가격과 독일 군수 사업의 축소로 인해 신규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자주포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K9A2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이 이 K9A2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영국은 최근 자국산 AS-90 자주포의 노후화에 따라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영국의 방산 역량은 굉장히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설계나 세세한 부품 개발, 항공 등 고부가치 첨단 산업에서는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중이나 궤도 차량이나 화기 개발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를 잘 알려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 모든 영연방의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영국이 야심차게 계획했다가 처참히 실패한 에이젝스 장갑차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에이젝스 장갑차는 설계 결함으로 시속 30km 이상으로 움직이면 승무원이 이명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정도로 개발에 실패한 장갑차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영국은 자국 기업의 주도로 차세대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협력을 통해 자국산 자주포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그 후보 중 최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K9입니다. K9은 수출 실적도 좋은 데다 실전에서도 그 위력이 입증됐고 무엇보다 K9A2처럼 계속 개량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이런 명품 자주포를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호주가 현지에서 한국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K9A1의 성능 강화형에 해당하는 AS9 헌츠맨 자주포를 생산하는 이유만으로도 영국이 K9 자주포를 도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외교 분쟁 때문인데요. 한국산 무기가 많이 팔리다 보니 항공 무기를 가진 국가와 대적하는 국가들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발트 3국과 핀란드를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가 그 예시인데요. 현재 동유럽 국가들은 각종 포병화기를 우크라이나에게 무제한적으로 원조 중입니다. 그러는 이유가 바로 한국에서 도입한 K9 자주포를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에 수출된 완제형 K9의 수량은 84대이며 폴란드가 구매한 K9 차체 120대를 합산할 경우 한국이 동유럽에 수출한 K9은 무려 200문에 달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등 중국과 대립 중인 국가들에게 FA-50 호세리잘급 구축함, K9, AS-21 레드백, K200 장갑차 등 다양한 장비를 수출했거나 수출하려 추진 중입니다. 이 때문에 태평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국가 전력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독재 국가에 대응하는 민주국가들의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에게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세계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수준의 물자를 단시간 내에 공유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횟수가 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한국의 방산 역량과 군사력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 무기가 잘 나가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이 아무리 최신 무기를 양산한다고 한들 군대에 있는 장병들이 구식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인데요. 확실히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구식 무기를 너무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대군을 운영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후방 부대들에게 30-40년이 넘은 구식 무기가 지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철이나 다름없는 폐품으로 엉터리 훈련을 진행하며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개선돼야 할 문제인데요. 그래서인지 호주에서 최종 시험을 마친 레드백을 한국으로 들여와 시험 운영하며 첨단 무기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비를 교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새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마다 방산비리라는 축축성 보도가 난무하고 국민들이 군의 군사혁신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 강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응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군의 판단을 지지해주기만 한다면 우리 군은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여론 형성으로 적절한 예산이 분배되도록 응원하고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해 계획대로 국방력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보다 위에 위치했던 국가들의 순위를 대한민국 아래로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자주국방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